9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자, 갑이 공사 현장 감독이기는 하였으나 현장 감독에 의해서 임명된 것도 아니고 자격도 없었다면 비록 부주의로 인해서 근로자가 다쳤다 하더라도 갑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건가요? 업무상 과실 책임 물을 수가 있죠. 이때 업무상 과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뭐 자격이 있건 없건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업무상의 업무가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갑이 시행 당시 공사 현장 감독자였다면 당연히 근로자가 다쳤다고 하면 이 공사 현장 감독자는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2번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환자 사망 사이에 당연히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를 해야 되죠. 틀렸습니다. 3번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맞죠? 그리고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맞습니다. 자, 4번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을까? 틀렸죠. 법인 자신의 과실로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X. 자, 해설 갑니다. 자, 별표칩니다. 최근에 아주 잘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법인은 기관을 통해서 행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를 선임했다면 그 효과는 당연히 법인에게 귀속되죠. 그래서 밑에 가면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이 고의에 의한 책임을 져야 되고 대표자 과실에 의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의 과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면 이 대표자의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법인 자신의 과실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판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최근에 출제가 잘 돼요. 10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14조 과실범 조문이죠. 예견 그리고 회피 이 두 가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죠. 2번 이 판단 기준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객관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3번 주의 의무를 이행한 때에도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귀속이 부정됩니다. X. 당연하죠. 주의 의무를 다 이행을 했는데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기면 당연히 과실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과실 없기 때문에 4번 갑니다. 자, 결과범이죠. 과실범은. 따라서 결과 발생이 없다면 과실범의 결과불법이 부정되는 것이고 주의의 위반이 없다면 행위불법이 부정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결과 발생이 없다면 결과불법이 없는 것이고 주의의 위반이 없다면 행위불법이 부정되는 겁니다. 혹시 결과불법이 뭐고 행위불법이 모르시는 분들,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없겠죠. 결과불법은 결과 반가치를 말하고 행위불법은 행위 반가치를 말합니다. 5번 자, 기대할 수 없는 때에 자, 이 다음 표되어 있는 부분 기대할 수 없는 때에 라는 것은 행위자에 대하여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그 같은 기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과실 책임이 조각된다는 의미인데 별내용 아닙니다. 그냥 보시면 되겠고 경찰대 편입인데 일단 답은 뻔히 나왔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만 봐두시고 5번은 별내용 없어요. 그냥 건너뛰시면 됩니다. 11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 자, 1번 당연히 이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당연히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결과범이기 때문에 과실범은요.
당연히 인과관계가 존재를 해야 되죠. 2번입니다. 자, 이 의사의 과실과 사망과의 사이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뭐뭐뭐뭐뭐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돼요. 이때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입증,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웃기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인정되어야 또는 증명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피해자 죽었어요. 사망했기 때문에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면죄부를 준 사건입니다. 이 90년대 판례잖아요. 다 옛날에 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100건 중에 한 몇 건 정도만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 나오는 거지 거의 다 증명이 못 되기 때문에 무죄 판결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3번 갑니다. 과실범은요, 미수처벌령이 없습니다. 애당초. 미수는 고의범만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 간호사 나왔네요. 자,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 숙지하였더라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들의 주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그들의 주사를 했다는 부분에 과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호사에게는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집니다. 틀렸습니다. 간호사도 참 힘든 직업이에요. 그래서 복불복인 것 같아요. 운나 보면 이렇게 형사처벌 받고 그래요. 자, 12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과실이 있다고 하려면 예견 그리고 회피, 예견 의무, 회피 의무가 과실의 내용이죠. 이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당해 행위자가 아니라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 보통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뢰의 원칙은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고 있을 때는 적용할 여지가 없죠. 이는 그 비정상적 행태를 미리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감속해야 할 주 의무가 없어요. X. 여기 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면서 감속을 할 의무가 없다. 고속도로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성냥불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판례는 중과실로 봤죠. 틀렸습니다. 1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자, 비정기적 수리, 임대 이것은 업무가 아니라고 했죠. 형법 강론에서 배웠습니다. 이 업무상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신체에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임대업자가 건물을 수리한다든지 임대하는 것은 생명,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주치의가 있네요. 포도당의 과다주사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판례는 업무상 과실로 봤죠. 이 과정에서 야간 당직 의사 하위자죠. 과실이 일부 개입되었다 손치더라도 주된 책임은 주치의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3번 간호사 있죠.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 숙지했더라면 알 수 있었음에도 그들의 주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실이죠. 내과의사 신경과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회신을 신뢰했다는 말은 신뢰의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죠. 14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1번 기억입니다. 도급계약 나왔죠? 자, 도급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도급 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도급인에게는 안전조치를 취할 주 의무가 없는 거죠. 자, 따라서 이것이 원칙인데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한 경우 얘기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한 경우에는 그때는 주의 의무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X.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을 때에는 설령 법령에 의해서 이런 것이 부여되어 있지 않더라도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든지
법령에 의해서 부여되어 있든지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주 의무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자, 이 판례도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해설 한번 가볼게요. 여기 해설 별표 쳐보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법령 나와 있죠. 법령. 법령에 의해서 부여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기 밑에 줄 도급인이 공사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그런 사정이 있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고요. 아주 출제 잘 돼요. 또 나왔네. 내과 의사 신경과 또 나왔네요. 회신을 신뢰했다면 주 의무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보통 과실로 작물죄를 범했을 때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된다. 작물죄는 단순 과실이 없는데요. 그치? 작물죄는 단순 과실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과실로 작물죄를 범했을 때는 이것보다 경하게 처벌된다? 보통 과실죄 처벌 조항이 없다니까.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자, 3번 리을본 풀었죠. 수리, 임대라는 것은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주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술을 마셨다. 근데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지금 무단횡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과실이 있는 거예요. 주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따라서 과실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인해야 할 주 의무를 부담합니다. 틀렸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1번 비포장 도로라 하더라도 실내 원칙이 적용되죠. 그렇죠? 실내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마주오는 차가 뭐뭐 할 것까지 예상해서 적절한 조임을 취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자, 횡단이 금지가 된 육교 및 차도입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당연히 예상해서 감속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죠. 틀렸습니다. 약사는 그 약의 포장상의 표시를 신뢰하고 약 팔면 되는 겁니다. 신뢰 원칙 때문에. 그래서 과실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에 다른 의사의 전공 과목에 전적으로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인지를 확인 감독해야 할 주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는 16번입니다. 다음 중 올바르게 조합된 것은 3번 1번입니다. 의사가 특정 진료 방법을 선택해서 진료를 선택했잖아요. 했다면 이러이러한 사정이 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것을 선택했다 하여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 사람도 할 만큼 다 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자, 니은번 임대 또 나왔네. 임대는 자, 읽어볼게요. 자, 임대한 경우에 건물 전기 배선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죠. 당연히. 그래서 관리 책임은 통상적으로 누구한테 있다? 통상적으로 건물주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 즉 건물주가 전기 배선 하자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주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죠. 그렇죠? 자, 도급 얘기 말씀드렸는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개별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 지시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주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틀렸고. 자, 금은방 가게 주인 같은 경우에는 작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시계라든지 반지를 갖고 올 때는 작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 여부를 확인할 주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게 됩니다. 그걸 다 하지 못했다면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죄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자, 이것도 앞에 풀었는데 앞에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차량의 유무를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주 의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실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17번.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1번 유명한 사건이죠. 만취된 피해자를 방 안에 눕혀놓고 나와야 되는데 촛불을 끄지 않고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 화재가 발생했고 사망하였다 할 때 당연히 화재 발생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과실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틀렸습니다. 육교 및 차도 보행자 당연히 뛰쳐나오리라는 점에 대해서 예견하기 어렵죠. 그걸 신뢰하기니까요. 그래서 사고 났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당연히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되겠죠. 불법이란 행위반가치 플러스 결과반가치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자 18번 옳은 것은 3번입니다. 1번 의사가 다른 의사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이 사람이 상위자고 다른 의사가 하위자가 되네요. 그 의료 영역이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일 경우에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다 했죠. 그치 원래는 있지만 전적으로 위임되었을 때는 주의 의무가 없다 했습니다. 앞에서 풀었습니다. 내과의사 신경과 말씀드렸죠. 신뢰를 했다면 신뢰 원칙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부정됩니다.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을 갖고 판단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고려 대상이 되고요. 의사는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죠. 재량. 그래서 어떤 진료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걸 놓고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가 틀렸을까요? 아주 한참 봤어요. 저도 답은 나왔는데 4번이 왜 틀렸을까? 분명히 하나를 고르는 것인데 4번을 한참 봤는데 이건 판결 원문을 비교해 놓고 이제 어디가 틀린지 알 수 있었습니다.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 뭐가 틀렸어요. 그래서 판결 원문을 보니 여기가 빠졌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서 틀린 거예요. 그럼 뭐가 빠졌을까? 이거예요. 쭉 가보시면 여기 가로 열고 닫고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즉 해당 진료 방법 선택 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진료 결과만을 근거로 해서 이러이러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빼서 출제하는지 대단합니다. 어쨌든 요 판례도 좀 봐두시면 되겠어요.